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을 하시면 윤정두 검색을 하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공식 홈페이지로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윤정두가 누군지도 좀 아셔야 되니까 프로필 이렇게 누르셔서 밑에 제휴사 조선일보 이렇게 보시면 조선일보 인물 검색의 상세 프로필 보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윤정두가 누군지도 한 번쯤은 검색을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홈페이지 오셔서 함께 교육도 받으시고 그리고 자료도 받으시고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카톡방에 신청을 하시면 아마도 나눠 드릴 거예요. 1대1 뭐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함께 방송도 녹화 방송도 그쪽에서 보시면 해상도가 조금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사이트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고 들어오시면은 뭐 이벤트 부분도 있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선착순 인원은 지금 이제 마감 임박해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가급적이면 VVIP 방에 오셔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상황 부분은 뭐 급격히 미국 증시의 탄력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증시의 흐름이 뭐 사실상 나쁘지 않죠. 아직도 주변에서 시장 어렵다라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내 종목이 어려운 부분은 있다 할지라도 시장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 부분에 관련해서는 진짜 지수가 심각해져서 쉽게 예를 든다면은 지난 9월 또 10월 초 저점을 이탈시키는 흐름까지 연출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시장 상황을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부분은 뭐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상황 놓고 보시면 하반기 이후의 기준에서는 어찌됐든 빠진 게 없습니다. 시장 지수가 빠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 1.83% 정도 42포인트 정도 하락이니까 사실 뭐 그렇게 하반기 이후에 시장에서 논하는 뭐 시장이 뭐 어마어마하게 붕괴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흐름은 절대 아니고요. 또 계좌 수익은 주도 업종군을 지난해 하반기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2차전지 쪽 비중 보시면 이제 20%, 또 현대로템, 죄송합니다. 에코프로 15%,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양을 공략을 했었죠. 금양의 공략. 그렇게 해서 금양 부분에서 10% 정도 비중을 설정했다라고 한다면 금양이 하반기에 600%대, 그리고 4분기 이후의 기준에서는 4분기 기준에 189%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 기준을 그렇게 설정을 해서 놓고 본다면 주도주 역할을 가져간 쪽의 종목군들을 잘 편입해서 가져갔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뭐 계좌 수익률이 월등하다. 매매를 전혀 하지 않은 기준이어도 이게 6월 말 종가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를 전혀 하지 않은 기준에서도 충분한 계좌 수익이 나온다. 그러니까 어설픈 매매를 해서 계좌가 망가져 있고 또 시장의 지수를 제대로 예측을 못해서 시장이 굉장히 뭔가 많이 무너진 것처럼 착각을 하게끔 주변에서 부추긴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도주들을 다 내팽개치고 소형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힘겨워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맥락을 좀 놓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기준이 되겠죠. 12월 이후 12월 말 종가 기준점은 그렇게 해서 1월 6일까지의 시장의 흐름은 어찌됐든 폐장일 이후에 2.4% 강세를 띠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올해도 시장이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올해도 뭔가 굉장히 폭락이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그 계좌가 1월달 계좌가 마이너스 0.46이에요. 시장이 2.4%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보실 부분은 그렇게까지 손가락질을 했던 IT와 자동차의 1월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 오히려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하나솔루션과 이제 현대로템의 변동성이 커졌는데 저 정도 변동성은 뭐 기존의 하이닉스나 현대차 말씀드릴 때는 주간 단위의 변동성 수준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비슷한 변동률에서. 지금 하나솔루션과 현대로템은 뭐 이거는 하루짜리 변동률 수준밖에 되지가 않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앞전의 흐름도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반기 기준 놓고 봤을 때 하반기에 시장 지수는 마이너스 1%고 거기서 조금만 노력을 했다면 계좌 수익은 충분히 플러스 기준에 놓여져 있었을 거고 1분기 또 뭐 지금 1월이죠. 1분기를 앞서서 뭐 1월의 기준 거래일 수가 기껏 해봐야 이제 5거래일 지났고 1주 지났는데 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뭐 현대두산 인프라코도 1월의 기준에서 굉장히 많이 미끄러져 있습니다만 시가총액이 그렇게 월등히 크지는 않아요 사실상. 그래서 현대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기준에서 8,000원 이탈된 흐름이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온 8,000원 이탈 종가 수준에서 계속 거기서 맴돌고 있는 거죠. 10% 등락 범위 뭐 충분히 하루 또 주간 단위에서 돌릴 수 있는 흐름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장을 어찌됐건 계좌 수익이 이제 마이너스 0.46인데 충분히 이제 시장 수익보다 높아질 수 있는 충분한 포트폴리오 기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공포감 또 주변 종목군들하고의 비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여러분들 계좌 수익에 해가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차분하게 대처만 하셔도 충분히 이 하반기 같은 이런 수익 범위 요 계좌 수익이 방송에서 노출했을 때 가장 높았을 때가 27% 정도 될 거예요. 30%뭐 조금 못 미치는 수준. 근데 그게 매매를 안 했을 때 기준이고 매매를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8월 24일 날 32,000원 그리고 8월 26일 날 32,850원까지 올라갔죠. 그 과정 속에서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저점이 23,000원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뭐 32,000원까지 다시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32,000원 대비해서 눌려 있습니다만 그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 과정 그 수익 범위 그리고 에코프로의 7만 원대 중반 편입 15만 원까지의 수익 거기서 4번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로의 이동 또 여기 없는 이제 금양 또 여기 없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수익 부분들까지 합산한다면은 뭐 월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 마케팅도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이게 마케팅이 됩니까? 안 되죠. 남들은 뭐 핑거스토리 3일 상한가 가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또 상한가 나오고 대박 나셨죠. 이런 거짓말이나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래 3일 상한가? 그렇게 이제 현혹되시지만 실질적으로 수익 낸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 계좌 수익은 이런 대형주에서 나온다. 그리고 시장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느끼신 체감 온도는 마이너스 1.83보다 월등히 크죠. 그게 이제 종목군, 업종군,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대로 못 챙기셔서 그랬다라는 것을 이런 종목을 보시면서 느끼시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하이닉스나 현대차의 기준 같은 경우에 그 하락률 범위가 주간 단위에서 충분히 돌려줄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1월 들어서면서의 흐름 기준에 주도력을 IT에서 좀 회복하고 있는 모양새가
나와주고 있고요. 미국장의 나스닥 쪽에서의 강세 부분도 일단은 테슬라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과연 월요일 날 얼마큼 더 탄력을 줄 수 있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주도주들에 대한 범위를 저도 지금 조금 혼란스러워하는데 여러분들은 더 심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주도주들의 설정 범위를 잘 선택해 나가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지금 현재 기준의 주도주들은 비중을 일부 이제 줄여놓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15%씩 가지고 있는 IT 기준에 이제 우리는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병행 그리고 삼성전기와 LG전자. 오늘 시간이 된다면 또 질문이 별도로 있다면 LG전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질문이 없다면 굳이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LG전자의 실적에 대한 시장의 해석인데 그 시장의 해석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와줄 것이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에서 1% LG전자의 설명이 그 실적에 대한 해석이 마이너스 1%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미국장이 개장하기 전이고 미국장이 이제 강세로 마감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LG전자 쪽의 흐름이 월요일에 살짝 눌려졌다가 시간에서 1% 하락이었으니까 살짝 눌려졌다가 돌려지는 흐름으로 연출이 된다면 그렇다면 실적에서 이제 끝났다. 그렇다면은 추세 강화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조금 더 깊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LG전자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정 의원님들 VVIP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여기까지는 주력 그 다음에 스윙으로서의 그 포지션 부분을 지금 바꿀 생각은 없어요. 오히려 이제 IT 비중을 조금 늘릴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단기 공략주를 3종목이나 넣어놨는데 이 스윙에서 2차 전지가 단기 공략주로 비중이 줄었죠. 스윙에서.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15% 2차 전지 15% 비중에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많이 5% 뭐 전후 그 이하 수준으로까지.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시각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2차 전지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결과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보여주는 그 시각적인 부분에서 바꿔놨죠. LG화학 부분이 20%, 에코프로가 15%, 14.52, 15%, 그리고 뭐 이 당시 기준의 금양의 비중을 단기 공략주 10%로 설정을 했었으니까요. 그럼 35에서 45까지 설정을 한 거고 지금의 기준은 LG화학이 15%에 포스코 케미칼이 4.5, 그러니까 5%라고 잡고 합산해서 20%. 그러니까 35에서 20%로 최대 45에서 20%로 비중이 절반 가까이 혹은 절반 이상 줄어든 거예요. 뭐가? 2차 전지가. 그러니까 다시 세게 돌리면은 2차 전지 비중을 늘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약세가 지속된다면 과감하게 자른다고 그랬어요. 염두에 두십시오. 지금 은근히 뭐 우리 새로 가입하신 분들도 그렇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기존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은근히 2차 전지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는 LG화학은 별도로 본다 그랬어요. LG화학은 2차 전지가 아닌 별도의 기준으로 주력으로 설정해놓고 별도로 기준을 본다. 일부만 2차 전지로 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좀 줄여놨는데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경향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오늘 포스코 케미칼 설명할 때 좀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 염두에 두시고 설정 범위 잘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SM이 계속 이제 이야기 나오는 거는 카카오 엔터 쪽이 싱가포르 그리고 사우디 국펀드 쪽에서 5천억씩 해서 1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요 개념이죠. 그래서 1조 원 그리고 이제 국내 기관 쪽에서도 그렇게 해서 1조 원 혹은 1조 2천억 정도
자금 유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난주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그룹주 전체가 좀 강세를 띠고 있고, 뭐 각각의 보도 자료들도 있습니다만 다 기존의 내용들이거든요. 기존의 내용들인데, 기존의 내용들이 재차 불거지고 다시금 움직일 수 있게끔의 흐름은 전체적인, 어차피 카카오 그룹이 이제 성장 산업 위주로 가는데요. 카카오 그룹에서 외저유치 1조 카카오 엔터 쪽에서 가지고 온다. 그 내용이 카카오,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의 변동성까지도 확대를 시켰습니다. 또 일부 수급의 개선이 있었고요. 거기에 네이버도 일부 연동이 됐죠. 어찌됐든 그 흐름 속에서 목요일 날 시간에서는 이제 SM 자회사들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금이 유치되고 그것을 성장성 사업에 카카오 엔터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SM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SM의 컨텐츠를 가지고 오는 거. 그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SM을 직접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이 이제 시장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순만 회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게 원래 이제 2021년 5월에 불거진 거예요. 지금에 불거진 게 아니라 2021년 5월에 SM 관련된 내용은. 그러니까 2021년 5월에 불거지고 그때부터 뭐 외국 기관 쌍끌이 매수해서 손바뀜이 자주 일어났죠. 결론적으로 그 손바뀜 속에서 기관들 쪽이 지금은 누적 수급 20% 이상, 22% 이상의 매집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뭐 손바뀜이 왔다 갔다 하죠. 외국인 들어왔다가 또 외국인 들어올 때 기간이 좀 물량 내놨다가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SM 이수만 회장의 판단은 결정은 그거였죠. 라이크 기획적으로 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뭐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타당한 자금을 타당한 뭐랄까 그 메인 프로듀싱을 하는 프로듀 입사에서 회사를 또 경영하는 전문 경영인의 입장에서 라이크 기획 쪽이 일반 주주들이 볼 때 이제 과한 게 있죠. 과하죠. 그렇지만은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뭐 첫 번째로 기획사를 제대로 만들어서 이 시장을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의 선구자 역할도 있고 또 그만큼 또 잘 발굴하는 어찌든 간에 결론은 이제 라이크 기획 쪽에서 이제 가져가는 타당한 대가 이 부분을 이번에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계약을 조기 종료를 했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안 받아가는 건 아니겠죠. 프로듀싱 비용은 당연히 책정을 해서 받아갈 건데 다만 이제 그 SM의 가치가 좀 높아진 상태고 조금이 아니라 많이 높아진 상태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 SM의 성장성에 대해서 또 가치에 대해서 자금이 이제 라이크 계획 쪽으로 빠지는 부분이 뭐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뭐 한 15에서 20% 가까이 되는 비중이라서 그 부분은 굉장히 큰 호재성 내용이 되죠. 그 가운데 이제 이순 회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지분 매각을 했을 때의 값어치가 뛴다라는 거죠. 현재 주가 기준으로 따졌을 때 뭐 대략 3천억 정도 수준의 지분율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플러스 성장성 라이크 계획이 돈을 이제 안 받아가니까 다른 라인으로 이제 결제를 하겠지만은 어쨌건 표면적으로 안 받아가니까 결론적으로는 SM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프리미엄을 더 받을 수 있겠다라는 계산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2021년 5월 이후에 멈춰져 있던 그런 흐름이 지난주부터 해서 또 주말에 계속 부각이 되면서 글쎄 월요일날 뭐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액션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변동성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라이크 기획 쪽으로 돈이 안 나간다라는 자체는 펀드멘탈을 개선시키는 겁니다. 그건 보도자료 내용 수준이 아니고 펀드멘탈을 개선시킨다. 실적을 개선시킨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 프로듀싱 비용은 별도로 이제 뭐 지급을 받겠죠. 라이크 계획으로 돈을 빼는 게 아니라 보내는 게 아니라 별도로 받겠죠. 그래도
회사 가치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9만 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려 있는 거고요. 그 9만 원을 넘길 수 있을 만큼의 그때 당시 프리미엄이 있었다 할지라도 넘길 수 있을 만큼의 펀더멘탈의 개선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급이 그만큼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SM의 기준에서도 이 정도 눌림폭의 범위는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SM을 뭐 추가적으로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슈가 나와 있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의 비중을 설정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따라하시기가 어렵다 하시면은 이대로 노란톡에 있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대로 포트 비중 채워 놓으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 이대로 채우시고 1분기 정도 들여다 보셔도 돼요. 뭐 1월, 2월, 3월까지 뭐 들여다 보시더라도. 뭐 VVIP 회원님도 요 포트 비중 위주로 설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다 오픈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는데 장중에 대처하는 거하고 또 실질적으로 장중 그리고 그 밖에 포트 채워놓고 그 이후에 AS를 받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이미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지난주에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세요.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흔들리세요.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흔들리시는데 흔들리시는 이유가 대형주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잘하는 게 맞을까? 내가 원래 대형주를 하고 있었고 원래 내가 뭐 그래도 잘 운영을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윤정두가 마케팅하는 거 보니까 조금 잘한다 싶어서 왔는데 뭐 내 종목이나 얘 종목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고 특히 이제 1월 달에는 변동이 굉장했죠. 그렇게 되면서 또 그 중에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히 뭐 우리도 숨쉬기 곤란할 정도로 다 무너졌었어요. IT에서 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이런 쪽에서 좀 버텨주는 정도 수준,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하방 잡아주는 수준. 나머지는 뭐 2차 전지 무너졌죠.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뭐 방산주 막 무너졌죠. SM 막 휘청휘청했죠. 현대주산 인프라코어도 이제는 하방을 잡고 있습니다만 얘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주 또 혹은 연말에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뭐지? 나 혼자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십니다. 당연히 드세요. 근데 다만 서두에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뭐 핑거스토리 매매하세요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종목에 진짜 제가 판단할 때는 시장 참여자의 정상적으로 좀 주식을 조금 매매를 좀 해보셨다 혹은 여긴 도박장이 아니야 난 정상적인 매매 해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의 70-80% 이상은 안 들어가요. 그런 종목을 제 경험칙상 제가 보는 바로는 그래요. 제가 들어가라 그래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류가 싹 나뉘어져 있어요. 어쨌든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서 가지는 움직임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의 가장 이제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은 또 본인들이 느끼시는 부분은 그건 거죠. 이제 한 템포 늦었다라는 거. 항상. 그러니까 2차 전지 되돌아보면은 내가 왜 윤정도 말처럼 하반기 들어서자마자 그러니까 우리가 에코프로 처음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6월 말 종가 기준으로 에코프로를 설정을 잡아놨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7월 중순에 7월 14일 날 74,700원에 에코프로 편입 들어가서 15만 원까지 갖고 왔을 때 하다못해 폐배터리 얘기 나오고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이제 날아가고 9월 중순부터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9월 말 10월 초부터 2차 전지가 상상을 초월하게 튀어오릅니다. 예?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좀 제한적이었고 이 네 종목이 폭발적으로 시세 나오죠. 나머지 종목은 사실 그다지. 그 네 종목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이 4분기에만 40%에서 60% 시가총액 2위, 5위, 6위 시가총액 17위까지 올라온 종목에서. 근데 지금의 기준에 2차 전지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러니까 핑거스토리나 이런 변동성 종목은 피해가고 별로 안 갖고 계시는 것은 박수를 쳐드리는데 나머지 주력을 놓고 봤을 때는 엉뚱한 종목군들로 주력을 채워놓으신 경우도 있어요. 별 희한한 거. 그러니까
뭐 별 희한한 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조선주 중간중간에 조선주도 탄력을 받았잖아요. 근데 시장 주도력을 나타내기에는 좀 제한적인 그런 업종을 갖고 있든가 아니면 지금 이제 2차 전지를 가지고 맨날 기도하는 거죠. 세게 움직여라, 세게 움직여라, 세게 움직여라. 그리고 당연히 세게 움직일 것으로도 해석을 해요. 근데 결론은 비중을 줄여놨다라는 거는 그만큼 좋은데 결론적으로는 1차적으로 이제 쉬어가야 될 구간으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급도 다소 일부 꼬였고 그리고 주가도 탄력을 받을 만큼의 거래량이 실리지 못하고 있고 주변에 테슬라의 부담 요인이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의 오버행 이슈가 또 불거져 있죠. 자사주 부분에 대해서 일정 범위 또 보호해서 풀리는 거. 우리사주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복합적으로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뭐 간단한 시황하고 간단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정 범위를 말씀드렸고 뭐 내일장 공략주를 재차 또 녹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황의 정의는 지난번에도 미국장 조정받았을 때 기준이 고용지표도 좋고 그 다음에 소매 판매도 좋고 거기에 GDP까지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잘 돌려놔 줬는데 그것이 긴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해석에 휘청했단 말이에요. 다시금 설명을 드리면 시장의 기준은 지표가 좋은데 그것 때문에 긴축의 우려감이 나타나게 될까봐 그래서 조정받는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결과론적인 해석이 되는 거고 지표가 좋은데 시장에 빠진다라는 논리가 어디 있어요? 경기가 좋은데 시장에 빠진다라는 게 어디 있어요? 경기가 좋아서 뭐 금리를 더 올릴 거니까 이제 뭐 그렇게 되면은 대출 금리가 부담돼서 경기가 좋아서 부동산이 빠질 거야. 이런 내용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경기가 좋아서 집값이 빠질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 현실적인 해석을 하자. 그래서 지금은 하반기 기준에 시장이 1.8%뿐이 안 빠졌다. 그걸 놓고 보시라는 거고 체감 온도보다 덜 빠졌네. 이걸 꼭 확인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미국 정책 수혜주, 우리나라 정책 수혜주로 그 당시 기준에 포트만 잘 설정했어도 내 계좌가 마이너스 50%가 아닌 플러스 10% 이상, 20%, 30%, 40%, 50% 이상 돼 있었겠구나. 이걸 생각하시라는 거고요. 마지막 이제 패닉. 목요일 날은 우리 방도 그 점잖은 방이 마지막 패닉이 있었어요. 이거 손절을 해야 되나요? 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말씀드렸죠. 하나솔루션과 현대로템 같은 종목군이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시장 대비 월등히 아직도 강합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겠죠. 그 정도로 손절을 해야 될까요? 힘이 좋은 애들도 조정이 좀 깊어져 있다 보니까 그 정도로 공포감이 앞섰는데 결국은 보니까 시장은 3일 탄력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1월 기준에 2.4%의 강세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시장이 어쩌네 저쩌네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믿자. 내 계좌의 마이너스만 보고 시장이 나쁘다 얘기하지 말자. 내 계좌의 마이너스만 보고 옆에서 시장 나쁘죠 했을 때 동조하지 말자.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은 플러스인데 왜 내 계좌가 마이너스일까를 고민해 보시고 시장이 플러스일 때 그러면 여기서 시장이 조금 더 갈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월요일 날은 일단 어찌됐건 강세로 출발할 거 아니에요. 밀려 내려가든 더 크게 올라가든 일단은 스타트 자체는 그렇지 않을까요? 특별한 케이스가 없다면? 그럼 어차피 시장은 플러스라면요. 어떤 종목이든 다 갑니다. 이게 계속 IT 시가총액 비중 37%짜리에서 계속 강세로 원체 낙폭과되니까 계속 강세로 가주면 시장 지수는 계속 갈 수밖에 없죠. 시장 지수가 계속 가주면 나머지 종목군들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시황 부분을 조금만 더 해드리면 뭐 시황이라기보다는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을 막 비우고 해야 되는데 생각이 조금씩 있다 보니까 갑자기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에요.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입니다. 이 종목수를 보시면 정확히 대형주가 100종목이 100종목. 예전에는 100종목의 기준이 자기 자본 1위부터 100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규정이 바뀌었어요.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입니다. 그리고 101위부터 300위까지가 200종목이 중형주예요. 나머지 301위부터가 소형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의 비중은 그러니까 만약에 시가총액이 전체 회사를 다 합쳐서 100억이다 라고 했을 때 대형주 100종목이 79.54 그러니까 80%가 대형주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오를 필요도 없이 요 대형주만 시장에서 강세를 띈다면 그럼 지수는 쭉 뻗어 올라가요. 그러면 지수가 쭉 뻗어 올라가면 순차를 두고 나머지 중형주, 소형주가 간다라는 거죠. 그 기본적인 논리에 대해서 잊어버리시지 말란 말이에요. 자꾸 시장 지수 따로 여러분들 종목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시장의 지수는 강한데 내 종목 못 가거든. 그러니까 시장이 나쁘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내 종목 만약에 소형주 갖고 계신다, 중형주 갖고 계신다. 이 종목분들이 가려면 무조건 지수가 가야 된다. 지수가 가려면 누가 끌어야 된다? 대형주가 끌어야 된다. 그 대형주에서도 업황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주도 업종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시장 지수가 강해지냐 아니면 그냥 횡보할 것이냐 요게 설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37%의 비중을 갖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이 지금 상당한 탄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던 삼성전자도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하고 그리고 삼성전기, LG전자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바닥 대비 32%씩 올라오고 요 흐름이 최근에 뭐 LG노텍 또 DBI텍 또 한동안 안 봤던 심텍 이런 종목군들에서 주가 강세로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강세를 띄워주면 대형주의 강세 기준이 되는 거고 지수가 견인이 되면 1월 달에 체감온도 안 좋다면서 2%나 올라왔는데 지수가 견인이 되면 나머지 종목도 간다. 그러면 이왕이면 내 종목이 윤정도 논리라면은 시장이 강할 건데 시장이 강하면 어떤 종목이든 다 가니까 내 종목도 갈 텐데 그럼 이왕이면 내 종목도 갈 때에 그냥 단순하잖아요. 시가총액 비중 10%에서 시가총액 비중 14%까지 증가했던 2차전지. 그 2차전지 지금 말씀드린 건 5종목 얘기하는 거예요.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와 있던 5종목. 뭐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SJ,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케미칼. 그중에 SK이노베이션 변동률이 제한적이었으니까 나머지 4종목이 시가총액 비중 4%를 들어올린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들이 40에서 60% 올라오면서 12월 달에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의 시장 지수가 지금도 플러스입니다. 여러분들 체감온도는 안 좋으신데 차트 보시면은 여전히 시장은 10월 이후에 흐름 기준에서 강합니다. 일봉 보시면 10월 이후의 기준을 놓고 잡았을 때 플러스죠. 5.88% 플러스입니다. 내 계좌는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들 계좌는 10월 이후에 10월 저점, 9월 말 저점, 10월 저점 대비해서 여러분들 계좌는 마이너스죠. 그런데 실제 시장은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럼 이 플러스의 흐름은 누가 다 이끌었다고요? 전기전자 업종? 그죠. 그쪽하고 또 누구요? 2차전지. 전기전자 업종도 10월 이후에 흐름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쪽은 더 어마어마하고요. 9월 말 빼고 그냥 10월로 잡을게요. 10월로 잡더라도
이번에 바닥 찍고 나서의 6.59%, 9월 말의 기준으로 잡으면 10.65%.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놓고 보면은 전기전자 업종의 탄력은 월등히 더 큽니다. 그리고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10월 이후로 따져볼게요. 10월 0068 0070 41 0067. 자, LG에너지솔루션이 고점 대비 지금 무지하게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차익 실현 범위도 잘 설정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는 소폭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500 이슈 부분이 지속적으로 불거진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입니다. 10월 저점 이후에 LG화학은 어때요? 11.03.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이 아니라 LG화학을 들여다보고 가져간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 다음에 별도로 보고 있어요. 2차전지랑은 별도로도 해석을 합니다. 삼성 SDI 10월 20일 이후부터요. 정확히 보세요. 10월 20일 이후부터 이쪽도 대부분이 다 수급이 뒷받침돼요. 20일 이후죠. 정확히 20일 이후. 그 수급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의 급격한 탄력 9.1이에요. 결국은 LG화학이 그렇다면 바닥 대비해서 월등한.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세 종목은 시가총액 2위, 5위, 6위인 거고, 포스코 케미칼은 시가총액이 17위까지 올라왔었죠. 그렇게 되면서 시가총액 18조까지 올라온 종목입니다. 하반기에만 120%, 그리고 10월 이후에 60% 이상, 그리고 지금도 28%예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을 차익 실현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갖고 오는 거죠. 왜? 하반기 누적 수급도 일부 있고 10월 누적 수급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 차익 실현으로 튀어나오고 있고 프리미엄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포스코 케미칼 끝내줘요라는 해석이 앞서고 있어요. 자칫 뭐 테슬라처럼의 70%의 하락 이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또 카카오 네이버처럼의 고점 대비 60, 70%의 하락 이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의는 해야 될 위치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시장은 플러스인데 지금 4분기 이후에 플러스예요. 여러분들 계좌는 플러스가 아니죠. 또 1월 기준에 시장은 플러스인데 여러분들 계좌 플러스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안 좋다고 표현하죠. 근데 시장은 안 좋지가 않다 사실은. 시장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반등이라는 건 이런 반등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반등에서 시장을 욕하지 말고 이 반등을 이끌어낸 쪽이, 이쪽은 IT 플러스 2차 전지예요. 그리고 IT는 여기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던 거고, 나머지 IT는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시장 하락률은 방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2차 전지 단독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전지가 최종적으로 조정을 받은 거고, 그러고 나서 IT는 상대적으로 덜 밀리고 돌리고 있는 추세. 나머지 업종군에서 개별 종목이 좀 움직이는 거 있을지 몰라도 시장 대비 월등한 건 없어요. 뭐 오늘 뭐 이왕 이야기 나온 거 볼게요. 저도 최근에 안 보여드렸는데 업종 그 흐름을 한번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0067, 그러면 10월부터거든요 이게. 10월의 기준에 코스피 5.88 저점 대비해서, 그리고 고점 대비 8.45입니다. 대형주가 5.5, 고점 대비 9.19, 그리고 중형주급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에서의 기준에서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소형주의 기준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하반기도 전체를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하반기도 전체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뭐 시장이 약하거나 하진 않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이거 하반기로 보죠. 하반기로 전체적으로. 0133 6월 말 종가 대비로 볼게요. 6월 말 종가 대비면은 두 개 빼면은 0131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 시장의 지수부터 보자는 거예요. 6월 말 종가가 여기입니다.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1.8% 빠져 있다 그랬죠. 1.8%.
종가가 이제 종가 대 기준이니까 이 정도면은 2333에서 대략 한 40포인트니까 종가 대 종가 40포인트 그 정도니까 그렇게 해서 6월 말 종가 대비 6월 말 종가 2332포인트 대비 2000 정확히 따지면 2289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략 한 43포인트 그렇게 해서 1%대 2%채 안 되는 그 정도의 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돼 있겠죠. 대형주의 기준은 그렇게 해서 시장 대비 조금 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나마도 조금 덜 빠져 있다.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형주는 어떨까요? 기간은 이제 좀 멀리 잡을수록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의 흐름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를 갖고 있었어야 돼요? 중형주를 갖고 있어야 돼요? 대형주죠. 그죠? 대형주를 갖고 있었어야 되고 업종별로도 쭉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갖고 있었으면 초대박이었겠죠. 2차 전지는. 그죠? 2차 전지는 하반기 기준에서 다 강세니까. 아까는 10월 기준이었고 2차 전지 하반기 기준 전체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나머지 이제 음식용. 그러니까 시장 대비 강한 쪽이 있느냐를 한번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업종 기준에 어떤 업종이 이제 강할지에 대해서. 그다음 섬유유보, 뭐 종이목재 정도 좀 강하네요, 그죠? 그다음에 화학, 그다음에 의약품, 비금속 광물. 비금속 광물은 사실상 이게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뭐 2% 수준뿐이 안 될 거예요. 저도 좀 헷갈리는데 거래대금 시가총액 비중. 그래서 비금속 광물에는 누가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때문에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비금속 광물이 2%도 안 되는 1.25. 1.25이고 이 1.25에 들어와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큰 종목이 포스코 케미칼. 그러니까 1.25면은 시가총액의 1.25면은 1,800조 곱하기 유가증권 시장으로 따질 때 1,800조 곱하기 1.25 그러면은 22조 정도뿐이 안 돼요. 시가총액 비중이 22조. 근데 지금 포스코 케미칼 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14조 6천억이에요.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 한 종목의 주가 등락폭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대비 비금속 광물이 월등히 강세를 띠는 이유는 포스코 케미칼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업종은 지금 현재로서는 다 눌러보셔도 비금속 광물 하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철강, 금속, 여기에 이제 그 포스코 그룹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이런 쪽이 강세 연출이 되면서 철강 금속 쪽도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기계, 그다음 전기전자 업종. 전기전자 업종이 못 갔다, 안 간다. 삼성전자 6만 원 깨졌다. 800만 개인들 어떻게 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고 하는데 결론은 그 기사가 개인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IT 종목을 다 깨부시게 만든 거죠. 던져버리게 만든 거죠. 그냥 나는 그래 삼성전기, 삼성전자 잘 갖고 가고 있어. 그런데 쓸데없는 기사 때문에 삼성전자만 바보구나, 삼성전기도 바보구나 이런 생각하셔서 다른 쪽으로 옮겨놨다는 얘기죠. 근데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하죠. 시장은 마이너스 2%인데 얘는 어찌됐건 플러스 아닙니까 지금. 21,660에서 22,360이면은 대략 얼마? 600포인트, 700포인트, 600포인트? 그럼 3% 강세, 시장 대비 5% 강세. 물론 이제 2차 전지가 포함되어 있는 지수입니다. 자, 의료 종밀, 운수 장비, 유통, 건설 가스, 건설, 운수 창고, 통신, 금융. 금융이 이번에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 대비 강세. 당연한 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보험이 강세. 하반기 기준에. 그러면 보험 빼고 나면은 없죠. 금융 그 전체적인 최근의 강세 기준에 금리 올렸을 때 금융주 그리고 보험 그리고 실질적으로 IT. 나머지는 시장 수익률 혹은 시장 수익률에 못 미치는. 결론적으로 주달님도 오시고 케빈님도 오시고 주린열공님도 오시고 다 오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전체 업종을 다 봤더니 실질적으로는 IT가 가장 훌륭하더라. 물론 이제 금융 지주사 쪽의 흐름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는 IT, 그 IT의 2차 전지 포함. 그렇게 해서 시장은 하반기에 마이너스 2%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데 업종군은 IT는 플러스다. 거기에 똑같은 기준에 00132 0013 죄송합니다. 013이죠. 0132. 이렇게 해서 여기가 6월 29일 0131. 자,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은 뭐 당연히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보긴 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2차 전지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스코 케미칼이 월등히 강하니까 4분기 이후로 따지면 수급이 꼬여 있긴 한데 그냥 뭐 하반기 전체로 따지면 여전히 강세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강세의 흐름에 대해서 동경하는 분들 그게 또 하필이면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이 그래요.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이 그죠?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 강세에 대해서 나도 이제 편입할 자리구나라고 해서 이제 막 미끄러질 때 막 편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맴돌고 있으니까 정리를 못 하시고 탄력이 나오길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라도 이 저점이 또 이탈되고 내려온다면 계속 내려갈 거예요. 뭐 여기가 지지되면 대박입니다. 여기가 지지되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얘가 소형주 잡주 핑거 스토리야. 그래갖고 유통 물량이 다 최고점에 물려 있어. 그럼 그게 매물벽인 거고 그 매물이 튀어나와서 투매가 연출이 된다면 이런 부분 기다렸다가 던지면 투매가 연출돼서 또 미끄러지는 거지만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는 결론적으로 메이저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이저에 움직이는 종목이 이 밑에 여기가 무슨 뭐 지지라인이 되고 위에가 매물벽이 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업황에 따라서는 엉뚱한 곳에서도 수급이 들어와서 강세를 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더 이상 이러한 그 누적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측할 수 있죠. 대형주는 소형주는 그 예측이 어렵다 할지라도 대형주는 뭐 테슬라가 더 미끄러질 거냐부터 해서 업황이 좋을 것이냐부터 해서 그리고 지금 프리미엄이 너무 높은데 누군가가 더 사줄 거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결론적으로는 조금 이따 포스코 케미칼 한 번 더 들여다보자라는 말씀이고 지금 이제 시장 지수의 기준에서는 왜 이런 종목을 못 사셨냐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종목을 사세요라는 겁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시가총액 대형주 기준에서 또 특히 이제 4분기의 시장 지수를 이끌었던 대형주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LG에너솔루션 시가총액 2위입니다. 하반기 기준에서 시장이 어찌됐든 마이너스 2% 미만뿐이 안 빠졌다라는 거는 시가총액 2위짜리가 고점 대비 이렇게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여전히 저점 대비 26%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LG화학도 시가총액 이제 5위, 6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5위죠. 5위의 기준에서 고점 대비 무지막지하게 무너져 내렸는데 그나마 LG에너솔루션이나 삼성 SDI보다는 조금 견고하게 흘러가요. 자체적인 실적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든 여기도 시장 대비 시장이 2% 마이너스일 때 19% 하반기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왜 못 잡았냐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이제는 이번에 돌릴 때에는 이번에 진짜 바닥 맞아?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도 6월 말 또 9월 말 이런 기준에서 시장 깨질 때 바닥 맞아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은 더 이상 밀릴 이유가 없다. 그 6월 저점, 7월 초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가 과도하게 조정받은 거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뭐 9월 초, 10월 초 저점을 깨고 내려가 과도하다라는 거예요. 밀릴 이유 없다. 그럼 앞전처럼 크게 반등이 나올 때 이렇게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한 쪽, 여전히 강합니다. 여전히 강한 거예요, 사실은. 고점에서 왜 비중을 못 줄였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량은 줄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절반 정도를 줄인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저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케미칼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IT, 그러면 IT로 볼까요? 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면 하이닉스는 하반기 내내 저점을 깨고 내려갔어요. 이제 막 돌리는 거고, 시장 대비해서도 월등한 약세예요. 아시다시피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도 시장 그 지수는 1.9% 빠져 있을 때 하이닉스는 뭐 상상을 초월하게 빠져 있는 거죠. 요 가격에서부터 얼마예요? 91,000원에서부터 83,000원. 그러니까 8% 빠져 있어요, 지금. 시장이 2% 빠져 있을 때 8%. 근데 거래량 수반하고 수급 들어오면서 돌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이닉스를 버리지 않고 과도하지만 가져간다. 무리수가 있지만 조금 전에 보신 LG화학에서 하이닉스의 낙폭을 커버해줬다. 또 2차전지에서 낙폭을 요 손실을 다 커버해줬다. 또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고점 대비 많이 밀려있지만 그 종목군들에서 다 커버해줬다. 또 카카오뱅크의 단기 50%, 그 70% 그 수익이 커버해줬다. 또 금양의 하반기 600%, 700%, 또 4분기에 200%에 달하는 그런 수익이 커버해줬다. 그래 비중을 잘 조절해 놓으면 여기서 손실이 있더라도 다른 데서 수익을 오히려 주는 거예요. 그럼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IT를 볼까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얘는 어때요? 시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할 때 6만 원이 깨졌다, 800만 개인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이상한 헛소리를 해가지고 잘 갖고 계시던 분들까지 이 종목을 다 팔았잖아요. 근데 하이닉스의 6월 말 종가가 57,000원입니다. 시장 2% 빠져 있을 때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는 3% 올라와 있어요. 이게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이라는 거예요. 얘를 월봉으로 한번 보실까요? 2015년 이후, 2015년 12월 이후에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릴 때, 9년 6개월 만에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시장은 지금 20% 수준이 안 돼, 15%? 그 정도 강세를 띄고 있는데 얘는 170% 강세입니다. 이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시장 대비 10배. 하이닉스가 그렇게 많이 깨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2015년 12월 금리를 올릴 때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그 시점 대비 시장 대비 10배 이상. 이게 시장 주도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시금 일본으로 보시면 하이닉스는 안타깝게도 아직은 시장 대비 약세이지만 대표적인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 강세이다. 그것도 상당한 강세이다. 농담이 아니라 하반기 이후에 주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다. 거기에 LG전자에 대한 월요일날 그 실적 해석은 제가 다시 해드린다고 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LG전자가 월요일날 약보합에서 돌려버리면은 부정적인 단어인 거고, 돌려준다면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담 요인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 해석이 어떤 그 해석 자료가 보도 자료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분석 자료가 나오더라도 그 분석 자료로 보도 자료를 뿌리는 거죠. 그 어떤 분석 자료가 나오더라도 해석을 해드린다면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성이 확인이 됐어요. 어차피 가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때 판관비가 증가하면은 판매 관리비 가 증가하면은 순식간에도 적자 전환될 수 있다. 그게 이제 LG전자의 리스크라고 그랬잖아요. 88조씩 매출을 내는 쪽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LG전자 브랜드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영업 마진이 안 나오니까 예전부터 핸드스 사업이나 성장 사업을 했는데 일단은 핸드스 사업 접었고 그리고 전장 사업을 올인했는데 전장에서는 어쨌든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결론은요. 월요일날 그 시간에서 1% 빠진 부분이 월요일날 동시효과에 반영이 되고 만약에 그것을 바닥으로 돌린다면 그러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전혀 없다라는 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 증시의 흐름에 연동되어 있는 강세의 흐름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6월 말 종가 대비해서는 그닥 뭐 그렇게까지 높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마이너스 2% 대비 얼마요? 2,400원이니까 3% 수준 가까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 그거 무시할 수 없어요. 거기에 이제 많이 미끄러진 부분도 있지만 어찌든 건 10월 저점 대비해서 9월 말 대비해서 9월 말 저점 대비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7.49%죠. 월등하잖아요. 시장 대비 월등한. IT 쪽에서의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도 그리고 뭐 2차 전지로 분류를 했지만 LG에너솔루션, 삼성 SDI도
그리고 하이닉스는 좀 약했지만은 그 다음 IT의 기준에서는 LG전자가 20위 안으로 훌쩍 들어와 있고요. 삼성전기도 20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삼성전기 쪽도 보시면 마찬가지. 10월 저점 대비해서는 얼마? 32% 올라와 있습니다. 9월 말 저점 대비해서는. 그리고 6월 말 종가 대비해서는 13만 원에서부터 10% 이상. 그러니까 시장의 지금 흐름이 어디서부터 움직임이 지금 나와주고 있느냐. 그 기준을 놓고 보시는 게 옳고, 그 차트 부분을 지금 여기서부터 다 보여드린 거예요. 시장의 지수 대비해서 어떤 업종이 더 강세를 띠고 있느냐의 기준에 뭐 종이 목재 같은 시가총액 월등히 너무 작고요. 비금속 광물도 1.25%인데 이건 포스코 케미칼 하나 때문에 흐름이고, 철강 금속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뭐 이쪽도 보실 수는 있겠어요. 이쪽도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세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기준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의 스타트 부분, 또 앞부분의 이 전기전자 업종에서의 시장 견인력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약하다고만 생각을 하셨을 텐데 만만치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제가 뭐를 하나 잘못 만져가지고 요 내용들이 쑥 내려가 버렸는데,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주도 업종군을 잘 선택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이, 머물거릴 필요가 아니라 머물거릴 시간이 없고 주도 업종을 제대로 포착을 해서 제대로 대처를 해서 수익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 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프로필, 제휴사 프로필, 뭐 조선일보 프로필을, 조선닷컴 프로필을 검색도 해보시고, 또 홈페이지로 이렇게 넘어오셔서 여러 상품이 있어요. 여러 상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어떤 상품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시고 전화하시고, 지금이라도 전화하셔서 나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시장 올라올 때 이번에는 내가 절대 안 놓치게 해주세요.